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서사상연구소와 인도티벳 고전연구회가 함께하는 이야기로 읽는 산스크리트 제3강, 저는 유현정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사항들 있죠? 시작 전에 음소거 잘 되어 있는지, 화면 잘 꺼져 있는지, 그리고 이름을 우리가 신청 당시에 신청했던 그 이름으로 다들 변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히토파데샤 뒷부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6송까지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은 7송부터 쭉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송까지 아마도 이 개송이 계속되고, 그 다음에 9송 이후에 이제 다음 파일부터는 말하자면 이야기의 그 바깥 틀, 그러니까 서론에 해당되는 그 이야기를 함께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7송 한번 운율에 맞춰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Vidya Shastrasya Shastrasya Dve Vidye Pratipattaye Adhyahasya Vrittatve Dvitiya Driyate Sada 이렇게 아누슈투 슐로카 운율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늘 그렇듯이 우리가 여기에서 동사를 찾아야 하겠죠. 자, 먼저 동사로 딱 보이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드리아떼라고 하는 동사가 보입니다. 아드리아떼라고 하는 이 동사는 이렇게 보시면은 아드리라고 하는 이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드리아떼 하면은 존경하다, 뭐 공경하다, 뭔가 받들어 모시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지금 아뜨마네바다 형태여서 이제 그 수동태 형태도 지금 현재형과 동일한 형태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드리아떼라고 하면은 능동의 형태로 존경하다도 됐지만 존경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의미로도 사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존경을 하거나 존경을 받는다이지만 여기에서는 아마도 이제 주격과 호응해서 이것은 존경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는 딱히 동사는 보이지 않지만 사실상 이제 그 비동사에 해당되는 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는 그러한 형태의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앞에서부터 쭉 이제 읽어 나가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vidia 샤스트라시아, 샤스트라시아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한 구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비디아는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던 것처럼 지식이나 지혜를 가리키는 말이 되죠. 네, 여기서는 이제 지식의 의미가 좀 더 강할 텐데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샤스트라시아, 샤스트라시아 해가지고 굉장히 유사해 보이는 두 단어가 둘 다 단수 속격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샤스트라라고 하는 이제 단모음으로 되어 있는 샤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이제 자르거나 죽인다, 파괴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샤스 동사에서 파생이 되어서 그렇게 만드는 무기, 즉 칼,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샤스트라라고 하는 요 단어는 이제 샤스라는 동사에서 나와서 무언가를 가르치다, 익히게 하다, 훈련시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한 어떤 도구, 그러니까 가르침을 위한 경서나 이론서 혹은 가르침 그 자체,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배우는 행위까지 다 포함하는 그러한 의미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디아 샤스트라시아, 샤스트라시아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샤스트라에 속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샤스트라에 속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식이 지금 두 종류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뒤에서 이 두 가지 샤스트라시아 비디아와 샤스트라시아 비디아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받아서 뇌 비디에라고 하는 양수 주격의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두 개, 2를 가리키는 숫자, 수사에 해당이 되는데요. 제가 참고 삼아서 지금
수사의 격변화표를 몇 가지를 제시를 해놨습니다. 물론 이제 수사의 격변화표가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그 숫자에 한해서 일단은 가장 여러분들이 금방금방 참고할 수 있는 것을 제시를 해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요. 이 수사는 일단은 1, 2, 3, 4, 5 그리고 제가 10 요렇게 6개만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격변화표를 보는 방식은 지금 보시면은 그냥 적혀 있는 것은 남성 형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괄호 안에다가 슬래시로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에는 좌측에 있는 것이 중성, 그다음 우측에 있는 것이 여성의 변화형입니다. 그리고 괄호 안에 한 단어만 들어있는 이런 경우에는 이것은 여성의 변화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 지금 에게나 같은 경우는 남성과 중성 둘 다 동일한 형태를 취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좀 복잡할 수 있지만 이제 단순하게 표 하나에 넣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사의 그 변화에서 일단은 괄목할 만한 부분은 1, 2, 3이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상 단수, 양수, 복수에 해당되는 그 변화형이죠. 그래서 각각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은 당연히 단수이기 때문에 단수의 변화형만 있고요. 그 다음에 2도 양수이기 때문에 양수의 변화형. 그 다음에 3 이상은 전부 다 복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복수에 해당되는 변화형 하나씩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변화형은 지금 이제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기 때문에 크게 이제 눈여겨볼 부분은 없지만 이 사실 5와 10 사이에 이제 6, 7, 8, 9의 경우에서 6을 제외하고 이제 7, 8, 9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다샤도 지금 제가 다샤라고 하는 이제 어간 형태만 적어 놓기는 했는데 원래의 그 어간 형태는 이제 다샨이라고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7, 8, 9도 뭐 쌉단, 아시단, 그다음에 나반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어간을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변화하는 형태는 이제 중성 형태의 변화로 이제 보이시는 표에서와 같이 변화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나오는 숫자는 그때그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참고 삼아서 이렇게 수사는 변화를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드베 위디에라고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중성과 그 다음에 여성의 형태가 둘 다 동일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여기에서 드베가 지칭하는 바가 위디에라고 하는 즉 위디야 여성 명사의 양수 주격 형태이기 때문에 이 드베는 이제 여성 양수 이제 주격에 해당되는 그러한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양수이기 때문에 주격, 목적격 둘 다 동일합니다. 자, 그러니까 느베 위디에 하면은 두 개의 지식은, 즉 두 개의 지식은 하나는 샤스트라스야 위디아, 다른 하나는 샤스트라스야 위디아가 되겠죠. 이 두 가지의 지식은 무엇을 위해 있는 것인가? 바로 프라티파티를 위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프라티파티라고 하는 것은 프라티파드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는데요. 무언가를 원만하게 이루다, 도달하다, 획득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획득, 도달, 성취, 뭐 번영 이런 의미를 다 가지는 것이 프라티파티라는 단어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 무기와 관련된 지식, 즉 이제 무예겠죠. 몸을 써서 하는 그런 지식이나 아니면은 샤스트라스야, 이제 이 머리로 하는 이제 경전을 통해서 얻는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둘 다 사실은 성공이나 번영, 성취 이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일단은 1, 2바다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두 가지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지금 3, 4바다에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아디아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주어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느비띠아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주어로 나와 있습니다. 좀 둘 다 보시면은 아디아 장모음, 느비띠아 장모음이에요. 이것도 지금 드비띠야 장모음과 아드리아 때의 아와 아가 만나서 산디로 아 장모음이 되어 있는 형태죠. 자, 그러니까 둘 다 지금 장모음 아로 끝나고 있어서 여성 명사인 무언가를 지칭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아디아라고 하는 이것은
이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단어인 아디와 연관되어 있는 단어죠. 아디 하면 우리가 처음, 시초, 뭐 기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종종 우리가 복합어에서 자주 볼 때 이것을 시초로 하여, 이것을 처음으로 하여, 이것을 비롯하여 라는 의미로 기타 등등 이런 의미로 많이 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아디야라고 하는 것은 처음의 혹은 뭐 최고의라는 의미를 가진 형용사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느비띠야 같은 경우에는 이 느비, 이라고 하는 숫자의 서수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가 서수 형태는 사실 그 이제 초보자를 위한 산스크리트 첫 번째 시간에 격을 얘기를 할 때 이미 우리가 1부터 7까지는 서수를 이미 익혔어요. 왜냐면은 격의 명칭이 우리가 주격, 목적격 이런 식으로 편의상 붙여서 부르고 있기는 하지만 원래 그 이제 산스크릿에서는 첫 번째 격, 두 번째 격, 세 번째 격 이런 식으로 명칭이 지정이 되어 있었죠. 거기에서 이제 첫 번째가 프라타마, 두 번째는 드비띠야, 세 번째는 트리띠야 이런 식으로 서수가 다 제시가 되어 있었고 이러한 서수들은 전부 다 모음으로 끝나서 형용사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디아 하면은 첫 번째의 것이고 느비띠야 하면은 두 번째의 것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바로 앞에서 이제 지칭했던 것을 각각 가리키게 됩니다. 자, 첫 번째의 것은 그러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샤스트라스야 비디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비디아를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디아도 마찬가지로 여성 단수 주격으로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디아 비디아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지식, 즉 전자를 얘기를 해요. 샤스트라스야 비디아. 이 첫 번째 지식, 무기와 관련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스야야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스야야는 하스, 웃다라는 이 동사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하스야 하면은 웃긴 혹은 이제 약간 비웃음이 섞인 그 우스꽝스러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야 이 역격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프라티빠따 예처럼 말하자면 그것을 향해서 간다라는 의미에서 그거 결국에는 그렇게 된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디아 이 첫 번째의 지식, 즉 샤스트라스야 미디아라고 하는 것은 하스야야 웃음거리를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그냥 무기를 익혔는데 왜 그게 웃음거리가 되느냐? 바로 그 단서 조항이 뒤에 보시면은 첫 격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브레타 뚜에라고 되어 있는데요. 뚜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뜨바, 그러니까 그 추상명사를 만들어주는 그 접사의 이제 단수 척격 형태가 되겠죠. 브레타라고 하는 것에 뜨바라는 접사가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브레타는 우리 브리드흐, 즉 무언가 증장하다 혹은 사람으로 치면 나이가 들다, 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브레타 하면은 나이가 드는 것, 늙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뜨바까지 합쳐도 똑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척격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었을 때, 그러니까 노쇠하였을 경우에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예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러니까 무예와 관련된 어떤 지식을 우리가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말하자면 쓰지 못하는 어떤 신체의 상태가 되었을 때, 나이가 들었을 때는 아무리 그 지식이 많다고 한들 그것이 하스야야, 웃음거리가 될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느비띠야 하면은 바로 두 번째, 그러니까 후자를 얘기를 하는데요. 샤스트라시아 위디아, 그러니까 경전과 관련되어 있는, 이 이론과 관련되어 있는 그 배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드리아 때 존경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것이 때를 가리지 않고 싸다, 언제나 존경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기를 가지고 하는 어떤 지식보다도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 얻는 그러한 지식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개송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8번째 개송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얀나베 바자네 락나 산스카로 나냐타 바벳 까타 찰레나 발라남 니티스타 디하가 티아테 라고 되어 있는 똑같은 운율로 되어 있는 문장이죠. 자, 여기에서도 그러면은 동사를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 2바다에서 동사를 보시면은 wet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3, 4바다에서 동사를 찾아보시면은
까티아떼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아벳 까티아떼 두 개의 동사로 이루어진 이제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구조인데요. 자, 무아벳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 배웠던 원망법에 해당이 되죠. 무후 동사입니다. 무언가가 있다, 존재하다, 거의 비동사처럼 사용되는 동사죠. 이것의 3인칭 단수 원망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 뭐 문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수 주격에 해당되는 것이 버벳의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지금 보시면은 상스카로라고 되어 있지만 산디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상스카라하라고 하는 남성 단수 주격에 해당되는 이 단어가 버벳의 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나냐타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안냐타와 나 두 개의 단어가 지금 산디 때문에 합쳐진 형태인데요. 그래서 아와 아가 합쳐져서 아 장모음이 된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쌍스카라하 나 바벳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그 주어와 동사의 형태가 되겠죠. 이 쌍스카라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까티아떼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까트, 그러니까 이야기하다, 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까티아띠, 까티아떼 두 가지 형태가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는 우리 아까 아드리아 때처럼 까티아 때라고 했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냥 현재형으로도 사용될 수 있지만 여기에서 형태상 사실 그 수동태도 똑같은 형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수동태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어떤 것이 이야기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그러니까 단수 주격에 해당되는 단어가 또한 까티아떼의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니디히라고 하는 것이 주어가 되겠습니다. 니디히 이것도 따드의 뜨를 만나가지고 비사르가가 스로 산디가 일어난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니티가 이야기된다라는 구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큰 구조가 하나 더 있죠. 바로 야뜨, 따뜨의 구조입니다. 관계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뜨는 사실상 이 일리바다에 해당되는 이 전체를 받는, 이 전체 문장을 받는 대명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따뜨는 그리하여 뭐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야뜨라고 하는 이 사실이기 때문에 따뜨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된다라고 하는 큰 이제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어를 하나씩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벨 버전에 라그나하라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 라그나하라고 하는 게 상스카라하와 접속격이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라그나하는 상스카라를 꾸며주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라그나는 무슨 말이냐면은 라그라고 하는 이 동사의 과거 수동 분사 형태로서 무언가가 부착이 된 들러붙은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부착이 되어 있냐면은 상스카라가 이제 부착된 상태인 거예요. 자, 상스카라 하면 아마도 이제 불교 경전을 읽어보신 많은 분들은 이제 좀 심리적이거나 정신적인 어떤 잠재 인상 같은 것을 떠올리실 수 있을 텐데요. 원래 이 상스카라라고 하는 거는 우리 지금 상스크리땀이라고 하는 이 언어에 말하자면 이제 어근으로 사용되는 그러한 동사에서 파생이 되었죠. 그래서 쌍크리라고 하는 사실 이제 사이에 스가 이제 활용이 되면서 들어가게 되는데 쌍끌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제식을 위해서 잘 정비하고 이제 어레인지를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잘 이제 준비하는 것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이 잘 준비하는 것은 아름답게 잘 배치를 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깨끗하게 만들거나 아름답게 만드는 것도 바로 이 쌍끌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쌍스카라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무언가의 준비 혹은 특히 제식의 준비라는 의미에서 어떤 것을 깨끗하게 만들거나 정화하거나 아름답게 이렇게 준비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문맥에서는 이제 좀 더 그 뭐 잠재 이상까지 나아가지는 않고 여기서는 어떻게 잘 예쁘게 새겨지는 어떤 무늬나 장식 같은 것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다 빼버리고 여기서는 제가 장식이라는 단어, 뭐 혹은 무늬라는 의미도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장식이 부착되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무늬가 새겨졌다라는 의미로도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새겨진 무늬가 나 부합에 어떻게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어디에 무늬가 새겨졌는가? 바로 나베 바자니 여기에 새겨진 거예요. 둘 다 척격으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자, 바자나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인 이제 무언가가 새겨지는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바자나는 우리가 무언가를 담는 그릇이나 용기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물론 이제 비유적인 의미로도 사용이 되지만 여기에선 말 그대로 무언가 담는 그릇, 특히 우리 이제 흙으로 빚어가지고 이제 굽는 그러한 토끼 같은 것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자나를 꾸며주는 단어가 바로 나바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죠. 나바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젊은, 이제 주로 이제 fresh라는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에게 사용할 수도 있고 이제 어떤 물건에 대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갓 만들어진 여기서는 이제 그릇이나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흙으로 빚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무늬를 새겨서 딱 초벌 구이를 한 그런 그릇을 떠올리면은 이 문장을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새 그릇에 라그나 산스카라 새겨진 어떤 무늬 혹은 부착된 장식 같은 것은 나 안야타 바벳 안야타가 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안야타라고 하는 것은 안야에다가 지금 타 전미사가 붙어 있는 형태인데요. 안야는 우리 다른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달리라는 의미의 이제 부사로 주로 사용이 되는 그러한 불변화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한 번 이제 그릇에 뭔가 문양을 새겨가지고 딱 갓 굽게 되면은 이미 내가 새긴 문양은 다르게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다른 문양을 새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릇을 다시 흙으로 돌리지 않는 이상은 이미 새겨진 무늬는 바꿀 수가 없다라는 의미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문장을 지금 야뜨가 받고 있는데요. 야뜨가 지금 나베의 느를 만나서 느로 산디가 일어난 형태죠.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따뜨는 사실상 여기에서는 이제 야뜨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접속사처럼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우리 교재를 봐도 거기 보면은 뭐 therefore 이런 해석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연유로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에서 까티아 때 이야기되고 있다. 니띠라고 하는 것이 니띠는 우리가 어떤 이제 행동 방침이나 아니면 규범 그리고 처세 이러한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니띠가 여기에서 이야기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니띠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은 지금 말라남 니띠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라라고 하는 것은 소년 혹은 어린 아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 지금 앞에서 말한 이 문장에서는 나바 바자나를 가리키는 말이 되겠죠. 이것으로 비유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갓 구운 그릇과 같은 이 소년들에게 있어서 이 니띠가 무엇인지 여기에서 이야기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떻게 이야기되는지가 이제 국격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거는 복합어인데요. 까타 찰레이나, 까타와 찰라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복합어입니다. 까타는 우리 아까 까트, 이야기하다라는 요 어근에서 나와서 이야기라는 의미를 가진 여성 명사이고요. 그 다음에 찰라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그 거짓된 것, 가장된 것, 그러한 그냥 외피를 두르고 있는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어에서 사용되면은 이러이러한 이제 것을 꾸며서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의 형식을 빌려서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한 번 이게 문양이 새겨지면 바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어린 아이들이 뭔가 잘못된 가르침을 받거나 아니면 가르침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것을 바꾸기가 어렵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지금 그릇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위한 어린 아이들의 이 니띠, 이 처세,
이 규범, 행동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야기의 외피를 쓰고서 이하, 이곳, 즉 히토파데샤라고 하는 이 책에서 까티아 때 이야기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구속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Mitra labha suhritpedo vigraha sandire vacha panchatantra tathanyasmat grantada krishalikhyate 이렇게 해서 또 똑같은 운율로 계속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동사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는 리캬테라고 하는 것이 동사로 사용이 되었네요. 그리고 거의 동사에 해당되는 이제 준동사가 또 하나 더 있죠. 아크리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크리시아는 아크리시, 즉 무언가를 어딘가로부터 끄집어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동사예요. 그래서 이제 문맥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뭐 검집에서 칼을 끄집어내다 라고 할 때도 아크리슈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활을 쏠 때 활에다가 화살을 매겨가지고 이렇게 당기는 요 행위, 그러니까 약간 무언가를 당기거나 끄집어내거나 물리는 행위에 이 아크리슈라고 하는 동사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맥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는 사실 우리가 어디로부터 끌어내는지를 보게 되면은 그란타뜨, 그 다음에 반짜딴뜨라뜨 해가지고 탈격으로 쓰여진 이 단어들이 전부 다 책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책으로부터 끄집어내서, 자, 그러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 책으로부터 발췌를 해서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게 발췌를 해서 리키아떼 하면은 리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앞서서도 한번 나왔던 단어인데요. 바로 색이다, 쓰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3인칭 단수 수동형으로 사용이 되어서 쓰여진다라는 의미가 되었죠. 자, 그러니까 요러요러한 책으로부터 아크리시아, 끄집어내서, 즉 발췌를 해서 리키아 때 쓰여진다 혹은 쓰여졌다, 뭐 요 정도의 의미가 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뭐가 쓰여졌겠습니까? 이 이제 히토파데샤라고 하는 이 책이 이제 그렇게 쓰여졌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앞서 1, 2바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사가 딱히 없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전부 다 단수 주격에 해당되는 것들이 쭉 나열되어서 마지막에 자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동일한, 말하자면 위치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을 병렬적으로 나열을 해놓은 거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각각의 이 보카버 혹은 하나의 단어들은 전부 다 히토파데샤의 한 그 장을 나타내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각각 어떤 주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요.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트라 라바하. 자, 미트라라고 하는 것은 친구 혹은 뭐 동맹, 우정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리고 라바하라고 하는 것은 람바테가 기본 형태였죠. 무언가를 얻다, 성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라바 하면은 무언가를 획득하는 것, 성취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트라 라바하 하면은 친구를 얻는 것, 혹은 우정을 획득하는 것, 그리고 나라와 나라의 관계에서는 동맹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히토파데샤의 첫 번째 섹션의 이야기는 바로 이 미트랄 라바하와 관련된 이야기들인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섹션은 수흐리트 베다하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수흐리트는 미트라와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흐리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 흐리다야, 즉 뭐 심장이나 마음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흐리트라고 하는 것은, 수는 우리가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쉬운 것을 가리킬 때 붙이는 접사였죠. 그래서 수흐리트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마음을 지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 이라는 의미에서 호의적인 사람, 즉 친구나 혹은 동맹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수흐리트를
아까는 라바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베다를 하고 있어요. 베다라고 하는 단어는 비드, 비드는 무언가를 깨는 것, 부수는 것, 자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베다라고 하는 것도 나누는 것, 파괴 이런 의미를 가진 명사가 되죠. 자, 수그리트 베다는 미트랄 라바와 정반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친구 관계를 깨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히토파데샤의 두 번째 섹션은 바로 친구 관계가 깨어지는 것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위그라하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자, 위그라하는 그라흐라고 하는 어근에다가 위라는 접두어가 붙어 있는 형태인데요. 그라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흐나티, 무언가를 쥐다. 그리고 무언가를 획득하다 아니면은 파악하다. 그러니까 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내 손에다가 딱 쥐는 것이기 때문에 연결되는 것을 얘기를 해요. 하지만 위라고 하는 접두어가 붙음으로써 위 자체가 무언가를 가르는 것, 분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위그라하라고 하면은 무언가 잡고 있는 것을 딱 놓치는 것, 그래서 분리하거나 아니면은 나눈다는 의미에서 분석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사실 비그라하라고 하면은 완전히 친구 관계를 떠나서 서로 적대하는 관계로 돌아선 것을 얘기를 해요. 완전히 분리된 상태,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이 되어서 싸우는, 즉 전쟁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얻었다가 그다음에 친구를 잃었다가 그다음에 완전히 둘이 싸우는 이야기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산디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아누스바라 우리 이 에디션에서는 주의해야 된다라고 했죠. 여기서는 물론 쌈디라고 이제 나와도 아마 사전에는 나와 있기는 하겠지만은 산디라고 하는 단어와도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산디는 우리가 문법 용어로 아마 가장 먼저 접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말하자면 쌈드하라는 동사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놓는 것, 같이 있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언가가 합쳐지는 것이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결합, 즉 이제 친구 관계가 완전히 떨어졌다가 적이 되었다가 다시 화해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평화 협정 같은 의미로도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친구의 획득, 그다음에 우정이 파괴되는 것, 그리고 완전히 전쟁이 일어났다가 다시 화해하기까지 이르는 요 네 가지의 주제 아래의 이야기들이 각각 엮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것들이 말하자면 히토파데샤를 구성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어디에서 나와서 쓰여졌는가 하는 게 이제 3, 4바다에서 이야기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어디에서 나왔는가? 자, 첫 번째로는 반짜딴뜨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것도 지금 보시면은 짜바르가에 해당되는 비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따바르가의 비음. 그래서 반짜 딴뜨라라고 하는 요것도 이제 설화집의 명칭인데요. 5가지 주제 아래에 이제 이야기들이 주로 우화들이 엮여 있는 그 이야기집입니다. 그래서 반짜 딴뜨라로부터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따타 안냐스마 돼서 아와 아가 만나서 이것도 산디가 일어났는데요. 따타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그처럼 그러니까 반짜 딴뜨라에서 끌어 이제 낸 것처럼 그와 같이 안냐스마 뜨 그란타 뜨 다른 그란타로부터 아그리시아 발췌를 해서 리키아 때 적혀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그러면은 그란타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란타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란타라고 하는 것은 그란트 그러니까 어떤 것을 묶다 여러 가지 이제 분리되어 있는 것을 한데 글어 모아서 완전 고정시켜서 묶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그란타라고 하는 단어는 무언가를 묶는 것 혹은 묶인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보통 그란타라고 하는 단어가 요 맥락에서는 이제 책이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필사본의 경우에는 낱개의 이 나뭇잎에다가 글자를 새긴 다음에 이것을 말하자면은 일정한 몇 개를 모아가지고 실로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엮어서 이것을 책으로 사용을 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묶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책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단위의 이제 그란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책이라는 의미로 파악을 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짜딴뜨라로부터, 그리고 반짜딴뜨라와 마찬가지로 아니스마뜨란타 다른 책으로부터 그리시아 발췌를 해서 이러이러이러이러한 주제를 가진 이 책이 리키아떼에 쓰여지게 된 것이다 라고 해서 이 히토파데샤라는 책이 어떠한 주제들 아래에 엮여져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개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파일 드디어 끝내게 되었고요. 이번에는 오늘 나눠드린 두 번째 파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보시는 것처럼 개송이 아니라 산문으로 먼저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산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딱히 운율에 맞추어서 읽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티 바기라티레 파탈리푸트라 나마데 얌나가람이라고 해서 단다가 여기에서 마무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지금 한 단위의 문장이 마무리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동사라고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아스티라고 하는 이제 동사가 나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아스티라고 하는 것은 아스 동사의 3인칭 단수 현재형입니다. 하지만 물론 아스티를 3인칭 단수 현재형으로 놓고 봐도 이 문장은 충분히 해석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 아스티가 보통 이야기의 첫머리에, 특히 설화집에서는 굉장히 자주 아스티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관용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무슨 전설의 고향에서 옛날 옛적에 뭐 이러이러이러한 나라에 무슨 왕이 있었지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처음 무언가를 소개할 때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동사의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아보시면 이 아스티 항목 중에서 이제 불변하사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러한 용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막 엄밀하게 뭐 이제 뭐 이런 형태를 따져서 문법적으로 해석하지 않아도 이제 문장 첫머리, 그러니까 이야기의 시작에서 아스티가 제시되었을 때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었다, 이 정도의 의미로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있는가? 주격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나가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나가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파탈리푸트라나마 데이암 나가람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복합어가 바로 나가람을 꾸며주는 말이 되겠죠. 나마데이아라고 하는 것은 나마하고 사실상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름이나 명칭이라는 거죠. 이름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야 하는 어떤 것이라는 의미에서 이름이나 명칭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래서 파탈리푸트라라고 하는 나마데이암, 이름을 가진 나가라, 도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시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게 바로 바기라티 띠레라고 하는 이제 척격 이 복합어에서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이제 바기라티의 띠라에 이 도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기라티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바기라티는 사실 겐지스강, 즉 강과 강의 또 다른 명칭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바기라티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바기라타라고 하는 이 왕의 이름에서 파생이 되었어요. 바기라타에 의해서 말하자면은 뭐 비롯된 것, 바기라타와 연관되어 있는 것, 혹은 바기라타의 뭐 딸이라는 의미까지도 다 가질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바기라타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자, 그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오른쪽에 그림을 붙여놨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인도 아율레에 있는 한 이제 동굴 사원에 새겨져 있는 부조인데요. 잘 보시면 가운데에 이제 쉬바신이 있어요. 쉬바신은 우리가 제 일송에서 나왔던 바로 그 신이죠. 그리고 이 쉬바신의 이제 오른쪽에는 쉬바신의 배우자인 파르바티 여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쉬바신의 왼쪽에 있는 이 인물 잘 보시면은 벌을 서고 있죠. 양팔을 들고 한쪽 다리는 이렇게 들고, 그 다음에 몸도 지금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완전히 깽말라 있는 상태예요. 이 사람이 바로 바기라타라고 하는 왕입니다. 왕이 왜 이러고 있는가? 자, 이것은 강과 강의 이제 전설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시바신의 머리 위쪽을 보시면은 좀 잘려 있기는 한데 이렇게 마치 세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사람의 몸에 이제 세 사람의 상체가 달려 있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강가 여신을 묘사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이 강가라고 하는 강이 원래는 천상에 이렇게 흐르고 있었던 그러한 강이었는데 이 강가 강을 정화력이 있는 강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상에 내려 주십사 이렇게 바기라타라고 하는 왕이 사실 그 이전에도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바기라타의 선조 때부터 이 강가강이 내려와 주기를 요청했지만 계속 실패를 하다가 이 바기라타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제 성사가 된 것인데요. 아주 오랫동안 이제 쉬바신을 향해서 이제 고행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쉬바신이 이 청을 들어주면서 이 강가 여신이 한꺼번에 천상을 흐르는 강이 한꺼번에 지상으로 떨어지게 되면 범람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범람하지 않게끔 쉬바신이 자신의 이 상투에다가 말하자면은 이 강가 여신을 쫙 받아가지고 조금씩 이것을 흘려보내서 지상에 지금의 강가 겐지스가 흐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유명한 신화가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바기라타가 지상에 이 강가 강을 데려온 장본인이기 때문에 이 강가 강의 여러 가지 별칭 중에 하나가 바로 바기라티라고 하는 이 여성 명사 이 별칭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기라티는 결국 강가 강을 가리키는 단어가 되고요. 자, 바기라티 띠레라고 되어 있으니까 띠라라는 단어를 봐야겠죠. 띠라라고 하는 것은 이 가장자리를 가리켜요. 근데 보통 강의 가장자리, 강둑이나 강변을 가리키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강과 강의, 즉 겐지스 강변에라는 의미가 되겠죠. 겐지스 강변에 빠달리푸트라라고 하는 이름의 도시가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문장의 이제 의미가 되겠습니다. 빠달리푸트라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도시 명칭이죠. 이 마가다 지역의 가장 번성한 고대 도시이기도 하고 한자어로는 보통 이 빠달리푸트라의 또 다른 별칭이죠. 꾸수마뿌라. 의 명칭 꾸스마가 이제 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뿌라라고 하는 것은 성체, 성곽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화시성이라고 하는 이 명칭으로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도시입니다. 아무튼 이 빠달리푸트라라고 하는 도시가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따드라 사르바스와미 구누페타하 수다르샤노 나마 나라파티라 시트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자, 여기에서 동사는 명확하게 아시드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 있죠. 똑같이 아스 동사에서 나왔는데 이 경우는 3인칭 단수의 과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되겠죠. 뭐가 있었는가? 단수 주격 형태의 단어를 찾으면 될 텐데요. 자, 여기에서는 나라빠띠히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를 만났기 때문에 비사르가가 르로 썼기 때문에 변화한 것이죠. 그래서 나라빠띠히 아시드, 왕이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자, 지금 보시면은 나라빠띠, 나라는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고 빠띠 하면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주인, 인간들의 왕이라 이제 주인이라는 의미에서 왕, 군주를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이 되고요. 비슷하게 바로 다음 문장에서 나오는 단어를 보시면 부후에다가 빠띠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후, 땅의 주인이라는 의미에서 이것도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빠띠, 부빠띠 둘 다 왕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아무튼 이 나라빠띠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어떤 이름이냐 나마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것이 이 왕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수다르샤나하 나마 나라빠띠 아시트 수다르샤나라고 하는 이름의 왕이 있었습니다가 돼요. 자, 수다르샤나 다르샤나는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드리쉬라는 동사에서 나왔죠. 드리쉬 하면은 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르샤나 하면은 말하자면 보는 것, 아나 접사가 붙어가지고 그러한 행위를 보통 가리키는 것이 되죠. 보는 것인데 수가 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 보는 것이 될 텐데 말하자면 어떤 통찰력이 뛰어난 것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다르샤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맥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통찰력이 뛰어난 것이 될 수도 있고 이것 자체가 말하자면 보이는 것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다르샤나라는 말이 잘생겼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돼요.
뭐 어느 쪽이든 좋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남성 단수 주격에 해당되는 단어가 하나 더 눈에 띕니다. 복합어인데요. 사르와, 스와미, 구나, 우페타라고 하는 4개의 단어가 합쳐진 복합어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복합어에서는 보통 제일 마지막에 있는 단어가 가장 주요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단어를 보시면 우페타, 구나의 아와 우페타의 우가 만나서 오, 산디가 일어났습니다. 자, 우페타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보시면은 우빠이, 그러니까 무언가를 따라가다라는 의미를 가진 따라가다를 가까이 가다, 다가가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래서 물론 그 우빠이의 원래의 의미를 가지고 그러한 것에 의해서 다다라진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무언가에 다다랐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에 닿아서 그것을 획득하다라는 의미도 함께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페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보통 이제 복합어와 함께 쓰이거나, 복합어에서도 사실은 그 복합어 다른 단어와의 관계가 이미 격관계가 이제 있겠죠. 그 격관계는 주로 이 우페다의 경우에는 국격과 함께 그 이제 격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격의 단어들과 같이 우페다가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을 갖춘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떠한 의미가 되겠습니까? 구나 우페다, 구나를 갖춘이라는 의미가 돼요. 근데 구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특히 어떠한 속성 중에서도 좋은 속성, 미덕 혹은 장점 같은 것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구나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보통 여기 이런 이제 우페다와 함께 구나가 쓰일 때는 여러 가지 미덕들을 갖춘이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이 돼요. 근데 그 미덕들이 어떠한 미덕이냐, 누구의 미덕이냐 하면은 바로 스와미구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와미는 지금 스와민인으로 끝나는 지금 남성 단어가 복합어에 사용이 되면서 마지막 느가 빠져서 지금 복합어에 들어가 있는 형태죠. 자, 스와민 하면은 주인이나 군주를 가리키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주인으로서의 그 미덕들을 우배에다 갖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얼마나 많이 갖추고 있냐면은 사르바라는 단어를 붙임으로써, 그러니까 주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미덕들을 다 갖춘,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왕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그 주인으로서의 군화들을 갖춘 수다른 샤나라고 하는 이름의 왕이 있었다. 어디에 있었냐면은 따뜨라, 거기가 어딥니까? 바로 앞문장에서 얘기한 빠달리푸트라 나마 대염 나가람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가 일어나는 장소, 배경과 그 다음에 이제 중심 인물이 등장을 했습니다. 다음 문장 계속 보실게요. 사 부파티를 읽다가 깨나피 파티야마남 슐로카드바얌 슈슈라와라고 하는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동사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슈슈라바라고 하는 이것이 동사가 되겠습니다. 슈슈라바는 이제 동사 슈루에서 나왔습니다. 슈루노티 해가지고 기본형은 지금 보시는 표와 같아요. 오류 동사이기 때문에 이제 두 개의 이제 어간을 가지죠. 강어간과 약어간을 가지는데 지금 단수 형태가 전부 다 강어간으로 사용이 되어서 no라고 하는 형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should noti, should nosi, 그다음에 should nomi 해가지고 no가 되어 있죠. 그다음에 약어간 같은 경우에는 누가 붙어요. 그래서 슈르누 다하 슈룬반띠 해가지고 아예 여기서는 이제 그 모음이 으 형태로 바뀌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양수와 복수의 이제 1인칭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조금 약한 이제 우가 살아있는 경우, 그 다음에 우까지도 완전히 빠져 있는 더 이제 약한 형태의 두 가지 형태가 다 사용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듣다 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근데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들음으로써 그것에 대해서 배운다 혹은 익히다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는 동사예요. 그래서 슈슈라바라고 하는 이 형태는
그러니까 슈루가 말하자면 앞에 이제 르가 빠지기는 했지만 슈라고 하는 형태로 한 번 더 반복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라고 하는 이 이제 어미가 붙음으로써 완료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동사의 활용 형태입니다. 이제 완료는 말하자면 과거를 가리키는 이제 동사 형태가 되는데 이따가 우리가 보겠지만은 단순한 이제 중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중복 완료, 그 다음에 이제 동사 활용이 이제 별개로 이루어져서 그 두 가지의 형태가 합쳐서 만들어지는 복합 완료라고 하는 두 가지의 완료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제는 사실상 이제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건데 원래 완료를 사용하는 그 법칙은 이제 파록샤라고 해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이제 내가 직접 경험할 수 없었던 과거를 얘기할 때 원래는 이 완료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고전 이후에 이제 산스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것을 구별하지 않고 마치 우리가 임퍼펙트, 과거형을 썼던 것처럼 거의 동일하게 그냥 과거형으로 많이 사용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슈슈라바라고 하는 것은 3인칭 단수에 해당되는 어떤 사람이 그가 들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단수 주격에 해당되는 어떤 사람이 들었다라는 의미가 될 텐데 여기에서는 사 부빠띠히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주어가 되겠습니다. 부빠띠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왕이라는 의미였죠. 그래서 그 왕이 앞서 얘기했던 수다르샤나라고 하는 바로 사부빠띠 그 왕이 슈슈라바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들었는가? 목적어가 나와야겠죠. 목적격으로 사용된 단어를 보시면 슈로카 드바얌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파티아마남이라고 하는 것도 동일한 성수격을 지니고 있는 활용 형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슐로카 드바얌이라고 하는 것이 슈슈라바의 직접 목적어가 됩니다. 이제 슐로카 드바야. 드바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드비 아까 2라는 숫자를 가리키는 단어였죠. 그래서 드바야 하면은 두 가지로 이루어진 어떤 것, 한 벌의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슐로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운율의 이름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그러한 운율로 작성된 개송을 지칭할 때도 슐로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슐로카 드바얌 그러니까 그 개송 두 개를 슈슈라바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개송이 어떠한 개송인가를 말하는 것이 지금 분사로 활용되어 있는 파티아마남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되겠습니다. 파트라고 하는 이 동사는 우리가 읽다, 소리내서 낭송하다라는 의미가 가장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무언가를 읽다, 낭송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익히다, 배우다, 공부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파트야가 붙었기 때문에 수동의 의미를 가진 접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나가 붙음으로써 우리가 현재 분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읽혀지고 있는 혹은 낭송되고 있는 이라고 하는 이제 수동 분사, 현재 수동 분사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슐록과 드바얌을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낭송되고 있는 두 개의 개송을 들었다. 그런데 이 수동태의 우리 의미상의 주어, 그러니까 행동의 실질적인 주체는 국격으로 보통 표현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깨나라는 단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깨나에다가 지금 아삐가 붙어가지고 아와 아가 만나서 아 장모음이 됐는데요. 자, 깨나 아삐 이렇게 되면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라는 의미가 돼요. 어떤 사람에 의해서죠. 직역을 하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파티아마남 낭송이 되고 있는 슐로카 드바얌 두 개의 개송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있었는데 누가 개송 두 개를 읊는 것을 직접 들었다라는 의미가 돼요.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난 거냐면은 일가다. 즉 일가는 우리가 일을 가리키고 나는 이제 때, 시간을 가리키는 접사죠. 그래서 한때, 어느 날, 어느 때에 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가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자, 처음부터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이 강가강의 강변에 빠탈리푸트라라고 하는 이름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따트라. 그곳에
모든 주인의 그러니까 군주로서의 미덕들을 갖춘 수다르샤나라고 하는 이름의 왕이 있었는데요. 사부바티 그 왕은 에까다 어느 날 깨나비 어떤 사람에 의해서 파티아 마남 낭송이 되고 있는 슐로카 두바얌 두 개의 개송을 슈슈아가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문장들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어떤 개송인지 첫 번째 개송이라도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송을 들었습니다. 했으니까 어떤 개송인지가 다음 두 문장에서 나오고 있겠죠. 그러니까 10송과 11송은 지금 왕이 들은 그 두 개의 개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개송이 10송, 11송에서 나열이 되고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은 다시 산문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10송까지만 한번 읽도록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이제 슐록과 운율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까 상샤 요체리 바록샬 타시아 다르샤캄 살바시아 로자남 샤스트람 야시아나 스티안다 이바사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동사부터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보이시나요? 바로 합쳐져 있기는 하지만 나에다가 아스티 되어 있죠. 이가 지금 뒤에 있는 아와 만나가지고 산디가 일어난 이런 형태입니다. 여기서 나스티도 아와 아가 만나서 아장음이 된 거죠. 자, 그러니까 뭐뭐가 아니다. 라는 이게 일단은 동사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자, 이 문장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조를 하나 더 파악을 해야 됩니다. 바로 야스야 그 다음에 사하라고 하는 관계절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야스야 나 아스티 사하 안다하 요게 이제 기본적인 문장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무언가가 없는데 사하 바로 그 사람은 안다하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문장의 뜻이 되겠죠. 일단은 목적어까지 다 해볼까요? 샤스트람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어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목적어가 아니라 이제 야스야의 이제 주어가 되겠죠. 야스야 샤스트람 나 아스티 사하 안다하. 사실은 아스티가 생략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샤스트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사하 그 사람은 안다하이다라고 하는 구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요게 이제 문장 구조가 사실은 쉬운 게 샤스트람을 꾸며주는 것이 지금 앞에 있는 모든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성수격이 같은 것을 골라보면은 안 이가 쌈샤여체디라고 하는 이 복합어, 그 다음에 나르샤캄, 그 다음에 로짜남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사실은 샤스트라와 연관되어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샤스트라가 없는 사람, 샤스트라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사하, 그 사람은 안다하이다. 안다하가 뭐냐면은 눈이 먼 사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맹인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샤스트라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맹인과 같다. 자, 그러면 이 샤스트라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는 안에이가 싸우셔야 우체디라고 하는 세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체딘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단어부터 보시면 우치드라는 이 어근에서 나왔어요. 치드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약간 우리 도끼로 장작을 패는 것 같이 도끼로 딱 장작을 딱 빼면은 짜자작 하면서 이렇게 갈라지는 그 이미지의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파괴하거나 자르거나 부수거나 그래서 이제 심리적으로는 무언가를 완전히 탁 이렇게 쳐가지고 결단을 내리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체디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확실하게 탁 자르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무엇을 확실하게 잘라주느냐면은 쌈샤야를 잘라주는 겁니다. 쌈샤야라고 하는 것은 쌈쉬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약간 불확실한, 흔들리는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의심, 불확실함, 망설임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되는데요. 바로 그러한 불확실한 것들에 대해서 우체디 탁 잘라서 그것을 없애주는, 결단을 내려주는, 그것을 해결해주는 것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그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아니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한두 개가 아니다 하면 많다는 의미지만 여기서는 아니까 하나가 아니다 그러면은 많다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쌈샤야, 이 의심이나 불확실한 같은 것들을 우체딘 딱 잘라서 없애주는 것. 신 샤스트라이고요. 그 다음에 나르샤카라고 하는 건 아까 드리시
보다라는 동사에서 나와서 나를 샤카, 약간 사역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여주는, 가리키는, 밝히는 이라는 의미가 되고, 무엇을 밝혀주냐면은 빠룩샤 아르타를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속격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에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직역을 하면은 빠룩샤 아르타의 밝힘이 되겠죠. 하지만 우리말로 하면은 이것을 밝혀주는 것, 이렇게 하는 게 더 자연스럽겠죠. 자, 빠룩샤라는 단어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빠라스라는 단어와 악샤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악샤는 우리가 눈, 시각기관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가장 이제 지각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빠라스, 그것을 넘어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지각하는 것을 넘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 가늠할 수 없는 것, 혹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비밀스럽게 숨겨진 것, 여러 가지 맥락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빠록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직접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러니까 혹은 숨겨져 있는, 그리고 좀 더 이제 초월적인 어떤 아르타, 이것은 대상을 가리킬 수도 있고 어떤 의미를 가리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아르타를 밝혀주는 것이 바로 샤스트라이다라고 한 또 두 번째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르바시아 로자남입니다. 자, 로자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악샤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눈, 보다라는 로츠에서 나와서 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눈이냐면은 사르바시아 로자나예요. 모든 존재의 눈과 같은 그런 샤스트라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없다면 그 사람은 안다하, 맹인과 같다. 에바니까 이거를 강조하고 있죠. 그저 맹인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샤스트라를 표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 중에 나르샤카라던가 로자나라던가 이 본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쓴 이유가 바로 이 안다, 맹인의 비유를 들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또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울러서 알 수가 있죠.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양한 어떤 의심이나 불확실함을 없애주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너머의 어떤 의미를 보여주며, 그 다음에 모든 것의 눈과 같은 이 샤스트라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사람은 그저 맹인일 뿐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이 10번째 개송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들었던 첫 번째 개송이 되겠죠.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 개송이 무엇이었는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